안녕하십니까. 정상TV 윤정상입니다. 오늘 주제는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로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이희천 교수 책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작은 소책자이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을 가장 정확히 지적한 책이라서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소개시켜주면서 이 내용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천 교수님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를 하셨고요. 자유수호 포럼 공동대표도 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이 소책자를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국민들 모르는 사이 공산화라고 하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이라는 챕터 1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이다. 대한민국은 원래 우리 우익 자유민주주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좌익 공산사회주의가 국가 주도권을 장악하는 상태로 역전되고 말았다.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사상이 다른 두 개의 국민이 치열하게 투쟁하는 열전의 나라가 되고 말았다. 공산사회주의로 적화통일하려는 세력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세력 간에 벌이는 체제전쟁, 사상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 체제전쟁의 양상은 더 넓게 보면 북한 공산 전체주의 정권과 대한민국이 싸우는 것이고, 좁게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북한을 맹종, 추종하는 공산사회주의 세력과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서로 내전을 벌이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은 크게는 북한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작게는 대한민국 내 반대한민국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좋아하면서도 공산 사회주의 세력이 내세우는 민주, 진보, 평화, 인권 등 사기적 포장술과 선전선동술에 너무나 잘 속는다는 점이다. 미국의 고든찬 변호사는 문재인 정권 당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대한민국은 1년 후에도 계속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서 있을 것인가 라고 대목권했다. 문 정권이 끝난 지금도 체제 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상당히 무너진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복원시키기 위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체제 위기 실상과 주사파 반대한민국 세력이 사상적 실체를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좌익 우익 간 사상전쟁으로 피 흘린 역사가 있다. 우리는 이미 사상전쟁을 심하게 겪은 나라다. 공산주의 사상이 러시아로부터 들어온 것은 1908년이다. 이후 공산주의 세력과 반공주의 세력 간 치열한 사상전쟁을 벌여왔는데 지금까지 100여 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래서 좌우익 간 사상전쟁을 100년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1945년 8월부터 대한민국이 건국된 1948년 8월까지 3년 동안 공산사회주의 좌익과 자유민주주의 우익 간 치열한 사상전쟁을 벌였다. 공산주의 체제의 나라를 만들 것인가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나라를 만들 것일까를 두고 벌인 치열한 체제전쟁이었다. 해방 직후 일어났던 대구 폭동, 제주 4.3 사건, 대한민국 건국 직후 일어났던 여순 반란 사건 등이 그것이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세계 전쟁사에서도 가장 참혹한 전쟁이라고 평가될 만한 만큼 민간인 피해가 컸던 전쟁이다. 군인들만 싸운 게 아니고 마을에서 좌우익 주민들끼리 죽이고 죽는 사상전 체제전쟁이었다. 북한군이 마을에 나타나자 좌익 주민들은 북한군
환영대회를 개최하고 붉은 완장을 차고 앞잡이 노릇을 했다. 이들은 북한군이 지시를 받아 지주, 자본가, 경찰 가족, 군인 가족 등 우익 주민들을 반동분자로 지목하여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 찾아내 체포했으며 이들을 인민재판을 통해 처형하거나 구속하는 데도 주도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자위부역자들이 악행을 보았기에 6.25 전쟁을 겪은 노인들은 한결같이 그때가 되니 이웃이 더 무섭더라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역전되어 북한군이 북으로 후퇴한 직후 남한 자위부역자들이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우물가, 개울가, 방공호 등 곳곳에서 우익 가족들을 집단 학살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 이러한 집단 학살극이 전라남도, 특히 영광군, 신안군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영광군에서만 학살당한 자가 2만 명이 넘는다. 6.25 전쟁 동안 북한군과 남한 마을 자익에 의해 학살된 민간인 희생 규모가 11만 명이 넘는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자료에 나와 있다. 공산주의는 왜 위험한가?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체제가 부자들, 자본가, 지주 등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매우 나쁜 체제이므로 이들이 소유 기업과 토지 등 재산을 빼앗아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얼핏 보면 자본주의 문제점인 부의 불평등을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을 꿈꾸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 농민들을 선동하여 혁명을 일으킨 후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기만술책인 것이다. 공산주의를 하나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양의 탈을 쓴 늑대라 할 수 있다. 겉으로는 민주, 진보, 평등, 평화, 인권, 복지 등으로 포장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 노동자,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 등 마치 지상천국을 이룰 것처럼 현혹을 한다. 그렇지만 속심은 대중들을 끌어들여 정권을 잡은 후에는 북한과 같은 공산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북한과 같은 나라로 끌고 가면서도 천국으로 가는 것처럼 사기를 치는 정치 사기꾼이다. 북한 주민들도 자유와 독립을 주러왔다는 소련군의 거짓 선동과 토지를 공짜로 준다는 김일성의 거짓 선동에 속아 지지했다가 80여 년간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은 이들이 달콤한 사탕 발림 소리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된다. 공산주의의 가장 나쁜 것은 인민들에게 부자나 반공 세력에 대해 인민의 피를 빨아먹는 적이라고 규정해 분노를 부추겨 놓고 민중들 스스로가 이들을 죽이도록 프로그램화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을 통해 처절하게 경험한 바 있다. 능라도 여관 한미 첩보전 산실의 저자 김인호 씨는 6.25 전쟁 당시 함흥 교화소에 갇혀 있다가 미군이 북진해 오는 바람에 죽음 직전에 가까스로 풀려났다. 그는 풀려난 후 시체 발굴단으로 활동을 했는데 북한군이 집단 학살한 북한 주민들을 동굴 속에서 꺼내는 일이었다. 동굴마다 시체가 가득했는데 수백 구, 6천 구, 8천 구 등 다양했다. 북한군은 미군이 오자 후퇴하면서 반동분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동굴로 넣은 후 입구에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려 질시사시켰다고 한다. 그는 끔찍하고 셀 수도 없는 시신들을 눈으로 보면서 머리가 빙글빙글 돌 지경이었고 눈으로 보면서도 꿈속이 아닌가 하는 혼동을 일어났다고 했다. 자기 뺨을 꼬집어 보고서야 현실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러한 참혹한 현실을 겪으며 자신에게 되물어 보았다고 했다. 왜 공산당 빨갱이들은 이런 끔찍한 학살을 한 것일까? 무슨 이유로 천인 공노할 잔인한 짓들을 한 것일까? 이게 모든 전쟁 탓이란 말인가? 아니다. 분명 전쟁 탓만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무고한 양민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집단 학살한 것은 바로 공산주의 사상 때문이다. 공산주의 사상 안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당화하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과 증오의 심리를 삽입해 놓았기 때문이다. 노동자, 농민들이 가난한 것은 부자들이 착취했기 때문이다. 지주, 자본가들을 없애라. 그러면 평등한 세상에 올 것이다. 라고 선전선동을 한 것이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된 후 1990년 전후 동구 공산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약 70년간 공산 정권에 의해 학살당한 규모는 1억 명이 넘는다고 11명의 프랑스 학자들이 쓴 공산주의 흑서에서 밝히고 있다. 구소련이 2천만 명, 중국 마오쩌둥이 6,500만 명, 베트남 100만 명, 북한 200만 명, 아사자 제외, 캄보디아 폴포트 정권 200만 명, 아프리카 1,500만 명 등으로 잡고 있다.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1979년 석방된 난민저지라는 지하단체는 철저히 김일성 주체 사상을 추종하여 북한 체제로 통일을 기도했던 공상혁명단체이다. 난민전이 주모자였던 김남주의 글을 보면 공산주의가 왜 아직도 우리에게 위험한지를 잘 말해준다. 김남주가 쓴 책 김남주 옥중 연세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나는 부자들을 증오하고 저주하고 골려주고 눕혀 시궁창에 쑤셔 박아놓기 위해 존재하고 놈들은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타도의 대상일 뿐입니다. 놈들은 가난에 있어서 우리 민중의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이 장애물이 거대한 뱀이라면 우리 모두 식칼을 가지고 나와서 천토막 반토막으로 동강내 버려야 합니다. 이 장애물이 거대한 벌레라면 우리 모두 나와 발로 1000번 만번 지근지근 밟아버려야 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언젠가는 이놈들이 머리 끝에서 발가락 끝까지 구멍이란 구멍에서는 피를 토하고 뻗으리라는 것을. 김남주는 더 무시한 말도 했다고 한다. 김정일이라는 공산주의자는 전향한 후 어느 자익사상범의 고백 수인번호 3779라는 책을 썼는데 자신이 교도소에 있을 때 김남주가 자신에게 공산주의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다.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 사회의 민족 반동 세력을 철저히 죽여 없애는 것이다. 그 숫자는 적어도 200만 명 정도는 될 것이다. 그래야만 혁명이 완전히 완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날 것 같지만 인류 역사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민족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적은 수의 반동의 피는 필수 불가결하다.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도 남한을 공살하는데 자기가 먼저 점령사령관으로 가겠다면서 1000만 명은 이민을 갈 것이고 2천만 명은 숙청될 것이고 남은 2천만 명과 북한 2천만 명만으로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김남주는 공산혁명이 일어나면 즉시 200만 명 정도를 죽여야 한다고 했는데 김정일은 그 10배나 되는 2천만 명을 숙청하겠다고 했다. 공산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되는 순간 무시무시한 피바람을 예고하는 발언이다. 다시 공산화로 치닫는 대한민국. 북한의 남침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것은 남한 내부에서 주사파 반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공산화로 치닫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무너진다면 북한은 굳이 침략할 필요가 없다. 피를 흘리지 않고도 대한민국을 접수, 연방제로 적화 통일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6.25 전쟁 체험으로 인해 오랫동안 철저한 반공의식으로 무장했었다. 그러나 북한은 6.25 전쟁 이후 한시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을 적화하기 위해 무장공비 남침, 간첩 침투, 종북 세력 확산 등 대남 공작을 멈추지 않았다. 그 결과로 대한민국 내에 북한의 공산주의를 맹종 추종하는 종북 세력이 점점 지하 속에서 늘어났다. 대한민국에서 종북 세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전두환 정부 때인 1980년대 중반 이후이다. 서울대 등 대학가에서 북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주사파들은 학교를 졸업한 후 지하혁명가로 활동을 하거나 각 진지를 장악하기 위해 교사, 노동자, 법조인, 공무원, 정치인,
문화인 등 각 분야로 진출했다. 이들은 이후 30여 년간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진지 주도권을 장악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하부 읍면동 마을까지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갖가지 형태로 조직화하고 주도권을 장악해 가고 있다. 예, 오늘 추천드리는 이 소책자는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이 소책자를 사서 구매해 보시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불편할 것 같아 제가 먼저 이 소책자를 소개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만연한 주사파 세력, 종북 세력 이제 끝장내야 됩니다. 그 끝장낼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4월 10일 총선 반드시 2번이 여당이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반석으로 올릴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정상TV였습니다.